북한, 유엔의 대륙간 미사일 발사, 강력 방어. 북한 주재 유엔 대사 김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적대적인 군사 안보와 국가 안보를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대표는 또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을 시험 발사한 뒤 미국과 일부 추종자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하고 규탄한다고 확인했다. 최근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는 김정은 지도자의 감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식 언론은 김정은 지도자와 그의 아내 및 동반자들이 화성-18 미사일 발사 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널리 보도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1001km의 비행거리를 6600km 이상의 최대 고도에서 날아간 뒤 북한 동쪽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 시험을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큰 폭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를 기회로 김정은 지도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정책을 변경할 때까지 더 강력한 군사적 공격을 일렬로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일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0km 범위로 발사했다고 일본이 전하며 이 미사일은 74분 동안 6000km의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이러한 유형의 무기로서 지금까지의 최장 비행 시간이다. 이는 분명한 국제안보 위협이자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 외교관들의 공동성명은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또한 북한에게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공동성명은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일본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의 틈에서 만났을 때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블링컨은 미국의 일본과 한국 보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불필요한 국가 규모를 강화하기만 할 뿐이며 새 개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완전한 비핵화로 이루어낼 결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성명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날 안보리에 흔히 나타나지 않은 대사 김송의 연설에서는 7월 1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나라의 합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으며 적대적인 군사 음모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군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사일 시험은 최근 북한의 격렬한 반응을 따라가며 일어났습니다. 이 반응은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적 특권 수역을 거쳐 이동한 것을 비난하며 미국의 핵원 동력으로 운영되는 한국을 방문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비난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미 급속 공군 연습 실시했다. 이 연습은 북한이 고체 연료 화성-18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발사는 해당 국가의 새로운 전략무기 시스템의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이 F-15K 전투기를 투입했으며 미국은 F-16 전투기를 훈련에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이 연습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보도성명에 따르면 이 연습에서 한국과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협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자산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즉각적인 위협을 확대시켰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4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계속해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군사적 존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미국 및 동맹국들은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이 확대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발언을 실현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방어위에 안보리의 대사 파견.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대유엔 대사 김송의 발언을 인용하여 우리는 미국과 지지국들이 요구에 따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단호히 부인하고 비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합당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며 적대적인 군사 음모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것은 201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유엔은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안보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영구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있으며 제재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제재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또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군사연습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북한을 제재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장려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사 제프리 델로윤티스는 워싱턴이 외교적 조치를 추구하고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고위급에서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델로윤티스는 미국이 사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 관심 있는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 장준은 상황을 긴장 상태로 묘사하고 이전보다 더 맞서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